시작하기 전에 경제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이야기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이슈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초대형 강진의 피해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920명, 부상자는 3,360명으로 집계됐지만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5만 명이 넘는 실종자입니다.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아직도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아래에 있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대형 지진은 발생 직후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이 무너진 피해만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식량이 부족해지며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2차 피해가 시작됩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역시 바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구는 최대 676만 명이 이번 지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 지역 주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잃은 사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식량이 필요한 사람,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 하나가 통째로 재난지역이 되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재난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베네수엘라의 국가 상황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오래전부터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석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 운영 실패와 국제 제재, 높은 물가와 식량 부족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이미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초대형 강진까지 겹치면서 국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에서도 대형 지진은 복구에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경제 기반이 약한 국가에서는 복구 자체가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 역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부족합니다. 구조인력이 부족합니다. 연료도 부족합니다. 도로도 끊겼습니다. 전력도 끊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조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은 계속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맨손으로 무너진 건물을 파헤치며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TV 화면으로 보면 단순한 뉴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합니다. 건물은 무너졌고 전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병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생사를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강진은 단순히 건물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국가 기반 시설까지 크게 파괴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전력망입니다. 송전선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냉장고도 멈춥니다. 병원의 의료장비도 멈춥니다. 공장의 생산도 멈춥니다. 인터넷도 끊깁니다. 정수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동시에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주요 발전소들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멈추면 산업시설도 멈춥니다. 산업시설이 멈추면 연료 생산도 멈춥니다. 연료 생산이 멈추면 구조차량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구조차량이 멈추면 생존자를 구하는 속도도 늦어집니다. 이처럼 하나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핵심 정유시설과 석유화학단지가 전력 부족으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석유 생산이 줄어들면 국가 재정도 악화됩니다. 복구에 필요한 돈도 부족해집니다. 국민들에게 지급할 지원금도 줄어듭니다. 결국 재난이 재난을 더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이미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국제 원유 시장은 단순히 생산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대형 정유시설이 멈추고 항만까지 피해를 입으면 투자자들은 공급 차질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심리가 국제 원유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까지 함께 발생하는 시기라면 에너지 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번에는 항만 피해도 매우 큽니다. 푸에르토 카베요 항구는 일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과이라 항구는 전면 폐쇄됐습니다. 항구는 단순히 배가 들어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혈관입니다. 식량이 들어옵니다. 의약품이 들어옵니다. 기계가 들어옵니다. 연료가 들어옵니다. 구호물자도 대부분 항구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항구가 멈췄다는 것은 국가의 혈액순환이 멈춘 것과 비슷합니다. 외국에서 보내주는 지원 물품도 제대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식량 공급도 늦어집니다. 기업들의 생산도 중단됩니다. 경제활동도 급격하게 위축됩니다. 항만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식량 가격 상승도 우려됩니다. 이미 베네수엘라는 높은 물가를 경험했던 국가입니다. 여기에 물류까지 막히면 생필품 부족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난 이후 가장 무서운 것은 굶주림입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사회 불안도 커집니다. 약탈과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치안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항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공항은 국제구호 활동의 핵심 통로입니다. 응급의료진이 들어옵니다. 의약품이 들어옵니다. 구조장비가 들어옵니다. 국제기구 직원들도 대부분 공항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공항까지 멈춰버리면 국제사회가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속도가 크게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베네수엘라는 육로도 어렵고 항만도 어렵고 공항도 어려운 3중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국제뉴스와 경제 흐름을 가장 빠르고 쉽게 분석해드리는 채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병원이 멈춥니다. 병원이 멈추면 치료가 늦어집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구조가 늦어집니다. 항구가 멈추면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공항이 멈추면 국제 지원도 늦어집니다. 결국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연재해를 단순히 지역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글로벌 공급망으로 연결된 시대에서는 한 국가의 대형 재난이 국제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물류를 담당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은 세계 시장까지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앞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시장, 물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구조 작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국제사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지도 이번 재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 앞으로의 복구 과정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재난은 지진이 끝난 뒤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구조 작업은 며칠 안에 끝나지만 도시를 다시 세우는 복구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국가 재정은 충분하지 않고 산업 기반도 과거보다 크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복구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리를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무너진 학교와 병원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전력망을 복구해야 합니다. 상수도 시설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도 새롭게 공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국민들의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합니다. 환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구조작업만큼이나 복구 지원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적 십자사, 여러 국제기구가 긴급 지원에 나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물자가 도착해도 항구가 막혀 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해도 공항이 정상 운영되지 않습니다. 트럭이 출발해도 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 시설을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입니다. 이번 뉴스를 보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에서는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 세계가 경험했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 자동차 생산이 멈췄습니다. 컨테이너가 부족해 물류비가 폭등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역시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국가의 물류가 멈추면 기업은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생산을 하지 못하면 수출도 줄어듭니다. 수출이 줄어들면 외화가 부족해집니다. 외화가 부족하면 필요한 물자를 해외에서 사오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물자가 부족해집니다. 이처럼 하나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경제에서 말하는 악순환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석유 산업의 비중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석유 생산과 수출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런데 정유시설이 멈추고 석유화학단지가 가동을 중단하면 단순히 공장 하나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도 감소합니다. 복구 예산도 부족해집니다. 사회복지 예산도 줄어듭니다.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도 이런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는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를 신중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손실 규모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원자재 시장은 공급 차질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국제유가도 여러 변수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 하나만으로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언제나 여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미국의 금리 정책, 중국의 경기 회복 여부, 여기에 대형 자연재해까지 겹치면 시장은 예상보다 더 크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지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오래 복구가 지연되는지, 에너지 생산은 언제 정상화되는지, 항만은 언제 다시 운영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구 이동입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도시의 주택 가격과 생활비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도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재난은 피해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역시 피난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는 대형 산불과 홍수, 폭염, 가뭄, 태풍 그리고 강진까지 대형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진 자체는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진은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후 환경이 나빠지면 복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이 추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도 커집니다. 이 때문에 재난 대응은 이제 단순히 구조 작업만이 아니라 의료와 위생, 물류와 에너지, 치안까지 모두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결코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지진이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과거 경주와 포항 지진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지진의 위험성을 체감했습니다. 최근에는 내진 설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여전히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순간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소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안전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은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기반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기와 물, 도로와 항만, 공항과 병원은 평소에는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대형 재난으로 모든 것이 멈추면 사회 전체가 얼마나 빠르게 혼란에 빠질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구조작업의 속도입니다. 실종자 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전력 공급은 언제 정상화되는지, 항만과 공항은 언제 다시 운영되는지, 국제사회 지원은 얼마나 확대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활이 언제쯤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가 단순히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 에너지, 물류, 금융시장까지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계속 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경제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글로벌 이슈를 가장 쉽고 깊이 있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